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보고 즐기는 계절이 있다면 또 견뎌야 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봄과 가을이 전자라고 하면은 겨울과 여름은 후자에 해당하겠죠. 삼복도 시작되기 전에 무더운 여름과 싸우고 있습니다. 견뎌야 하는 계절이란 말이 참 실감이 나는데요. 이 무더운 여름을 잘 견디기 위해서 에어컨이나 선풍기도 틀고 얼음 동동 띄운 차가운 음료, 또 냉면, 콩국수 이런 것들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좋다는 보양식을 먹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견디기 힘들다면은 더위를 피해서 휴가를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각자의 방법으로 여름을 견뎌내고 있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여름, 올여름도 동포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쿨론이 노래합니다. 도시 탈출.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노래소리로라도 파도 소리 쫙 들려오니까 시원합니다. 시원하네요. 네. 하긴 여름 날씨는 덥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견뎌야지. 그렇죠. 그리고 또 여름 되면 네. 밖으로 많이 더 놀러다니니까 그렇죠. 덥지만 즐길 것이 많아서 네. 견디면서 즐겨야죠. 네. 근데 여름에 날씨가 이렇게 더울 때 혹시라도 몸이 축나거나 막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여름을 잘 나려면 잘 먹고 좀 쉴 때 쉬고 잠도 좀 푹 주무시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동포 여러분 그렇게 지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아마 여름 되면 평소보다 더 바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추워서 밖으로 잘 못 나가고 일 끝나면 집에 가는데 여름 네. 같은 경우에는 대낮이 길잖아요. 아, 낮 시간이 길죠. 그러니까 끝나면 또 친구 만나고 또 이렇게 주말도 날씨 좋으면 또 네. 운동도 하고 또 운동하고 나면 또 뭘 드시고 그래서 오히려 여름철이 굉장히 바쁘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에너지 소비도 훨씬 더 많아질 거고. 피곤하죠. 네.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놀아야 될 게 있으면 네.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이 곳곳에 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시원한데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이전에 정말 부채를 네. 정말 들고 다녔죠. 네, 들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는 내가 되는데 뒤에 안 되니까 친구끼리 서로 해주기. 네. 네. 동포들만의 어떤 여름철 나는 특별한 비법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연길에서 한 13년 정도 이제 살다 보니까 네. 여름철 되면 또 드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같이 이제 야외로 놀러 가서 네. 연길 같은 경우에는 보신탕. 네. 네네. 보양식 많이 하시죠. 네, 보양식을 많이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어떤 분들은 좀 싫어하겠지만 그게 워낙 이제 전통이 내려와서 네. 보신탕을 그 더운 날에 네. 뜨끈뜨끈한 보신탕을 드시러 가는 분들 많고 그렇죠. 또 그렇죠. 연변에 이제 많은 지역 닭곰을 하거든요. 네. 닭곰과 삼계탕처럼. 근데 네. 한국하고 좀 다른데 그래도 그것도 한 개 보신탕입니다. 또 그것도 도시 중심에서 드시지 않고 네. 야외에 나가서. 야외에 나가서. 네. 그리고 또 양을 우리가 양꼬치 먹잖아요. 네. 근데 양이 또 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양고기는 양꼬치를 하고 그다음 이거를 샤브샤브처럼. 그래서 양탕이 또 냄새나기 때문에 집에서는 요리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사람들 모였을 때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놀면서 또 드시고. 아, 네. 네. 그리고 또 아마 그거 외에도 붕어탕을 드시는 분도 있다 네.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여름철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 만나가지고 놀면서 보신을 하시더라고요. 네. 계곡이나 강가 같은 곳에 많이 가서 그런 거 드시지 않습니까? 네, 엄청 많이 가죠. 그리고 네. 또 연길은 또 전문 그런 호수 저수지 그런 잘 개발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서 배도 타고 네. 그다음 또 거기에서 하루 묵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하는 거 아니라 같이 뭉쳐서 거기에 전문적으로 와서 네네. 그 뭐 양이라면 잡아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네. 잘 놀다 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그렇게 여름철에 계곡 같은 데 가서 서로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보양식 드시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한국에 오셔서도? 많이 가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남한산성 네네네. 근처에 사니까 남한산성 거기에 좋죠. 예, 그게 세계 문화유산이잖아요. 네. 바로 입구에서 한 10분 정도 걸으면 계곡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물이 많아가지고 계곡에서 애들이 들어가서 근데 깊지 않아요. 뭐 네. 수영할 정도는 아닌데 네. 정말 거기에 사람 많을 때 옆에 가보면 내가 계곡에 왔는지 사람 엄청나게 네. 그 뭐죠? 텐트 치는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시원하게 잘 지내죠. 네. 올여름에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멀리까지 휴가를 가는 그런 계획을 물론 세운 분도 계시겠지만 여름 혹시 휴가 계획은 세우셨어요? 저는 지금 생각에 제주도를 한번 갔다 오고 싶은데 좋습니다. 제 옆에 지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제주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제주도에 가면 인산인해라서 제대로 휴가를 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도가 너무 예뻐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특히 또 뭐 예쁜 카페도 많고 많이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뭐 해외 여행을 갈 수 없으니까 비행기 한번 타고 갔다 오는 것도 참 맞아요. 즐거운 일일 것 같아요. 네. 특히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아까 뭐 보신탕이나 닭곰탕, 뭐 양탕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보양식이 꼭 필요는 합니다. 지금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네. 요즘은 이제 친구들 만나면 여기저기가 살살 아프다는 말을 하면서 다 뭔가를 보충을 하더라고요. 네. 뭐 요구르트 보충한 사람도 있고 뭐 전문 네. 영양식을 보충한 사람도 있고 뭔가 하나씩 이 가방에서 꺼내면 뭐 한 포가 아니라 여러 개 다양한. 네. 그래서 나도 이제 이거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저는 비타민 정도만 먹는데 네. 그래서 보양을 특별히 여름에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특히 또 뜨거운 걸 먹어주면 체온이 올라간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몸에 좋다고 하니까 여름 음식은 물론 뭐 차게 얼음 동동 띄워서 시원하게 먹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되도록이면 좀 따뜻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찬 음식을 잘 안 먹어요. 거의 다 따뜻한 거. 네. 특별히 남쪽에 있는 분들. 거기는 네네. 정말 한국보다 더 덥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찬물 먹으면 배탈 나요. 그래서 항상 따뜻한 것을 마시고 그다음에 뭐 이제 요즘은 뭐 커피 마시는 문화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차를 더 많이 네네. 마시거든요. 따뜻한 차. 네. 특히 또 그쪽은 보이차 많이 드시잖아요. 네, 보이차도 있고 녹차도 그렇고 네. 그리고 요즘은 꽃차 그리고 같이 다 꽃차. 믹스하는 차도 다양하게 나와 네. 있어서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보양식과 함께 꼭 해야 되는 게 운동이죠. 규칙적인 어떤 운동. 뭐 심하게 하는 건 아니지라도 이렇게 좀 하루에 뭐 만보 걷기 뭐 이런 거 계속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볼 때 여자들이 여름철에 제일 많이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철에 다가오면 해변가를 가기 위해서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다 다이어트 대군에 이제 들어서잖아요. 만보 아니라 엄청나게 열량을 이제 태우는 것 같은데. 네네. 오늘 행복우체통의 사연이 봄에 걷는 재미라고 걷기 운동을 하시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의 박순여 씨가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파랗게 숨쉬는 계절이다. 만물이 기지개를 편다. 참으로 기분이 상쾌한 봄이다. 나는 또 봄에 걷기 운동을 하는 재미에 마음이 한결 즐거워진다. 문득 나는 작년에 걷기 운동을 하면서 제비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열심히 마련해 가던 일들이 아름다운 화폭처럼 환히 펼쳐졌다. 한 쌍의 제비 부부들은 각기 자기 둥지를 찾았다. 비어있던 제비 둥지 어느 곳에나 다 2마리의 제비들이 자리를 정하고 있었다. 나는 절대 바깥에 앉아있는 제비들을 놀래지 않는다. 제비가 앉아있는 집 밑으로 걷기 운동을 하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걷기만 했다. 왜냐하면 내가 걷기 운동을 하면서 알아두었던 제비집들에서 제비가 달아나 다른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덧 엄마 제비는 알을 낳아서 품고 있었다.
또 아빠 제비는 부지런히 벌레를 잡아다가 부인 제비한테 먹였고 때론 아빠 제비가 바꾸어서 알을 품고 엄마 제비가 먹이를 찾아다니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1개월이 지났는지 제비집들마다에서 짹짹짹거리는 아기 제비 소리가 들려왔다. 품었던 알에서 털이 보시시한 새끼 제비들이 태어난 것이다. 마치 거리마다 경사가 난 것 같았다. 나의 걷기 운동이 더 재미났다. 5마리, 4마리씩 아기 제비들을 낳은 제비 가족들은 제비 둥지 속에서 아기자기하게 살고 있었다. 아직 눈을 뜨지 못하는 아기 제비들은 엄마 아빠 제비가 날아온 자취만 나면 입을 쫙쫙 벌리고 어미 제비들이 넣어주는 먹이를 넙죽넙죽 잘 받아먹었다. 제비 부부들은 아기 제비들이 먹이를 주는 순서를 어길세라 빠짐없이 골고루 넣어주고는 앉아서 쉴 새도 없이 또 먹이를 찾아 날아가는 것이었다. 얼마나 감동을 주는 모습인가. 나는 나의 부모들이 우리 네 형제를 힘들게 키웠던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서 돌피를 뜯고 이삭을 줍고 방아를 찧어서 쌀을 만들어 배불리 먹게 하려고 애써오던 그런 부모님들을 떠올렸다. 가느다란 허리에 굵다란 나무단과 새를 베어서 등짐에 지고 가파른 산을 내리걷던 엄마의 모습을 떠올렸고 내가 자식을 키웠던 나날들을 떠올렸다. 어느새 나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해졌다. 그 사이에 아기 제비들은 컸는지 모두 얼굴을 둥지턱에 내밀고 엄마 아빠 제비가 먹이를 갖다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걷기 운동을 하다가 제비집들을 만나기만 하면 풍덩 뛰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면서 아기 제비들과 놀곤 했었다. 그야말로 오직 봄이 와야 볼 수 있는 신기하고 아름다운 풍경에 도취돼서 나의 걷기 운동은 멈출 수가 없었다. 또 하나의 봄 걷기 운동의 재미가 아니겠는가 라는 사연입니다. 아유, 자세히도 보셨네요. 그러니까 나는 듣는 내내 네네. 뭔가 이렇게 앞에 그 풍경이 펼쳐지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제비 가족도 보고 이분이 네. 걸어가시는 모습도 보이고. 그렇죠. 이렇게 아마 제비 대신에 뭔가 먹을 걸 줄 수 있었으면 열심히 갖다 아기 제비들에게 주셨을 것 같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네. 이렇게 제비를 관찰하기가 짧은 시간에 관찰해서 그런 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동안 계속 봤다는 거기 때문에 네. 자연을 굉장히 섬세하게 사랑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커가는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할 수도 있구나 싶어요. 저는 네. 이런 모습 그냥 그림에서나 보고 막 그랬지 직접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어릴 때 봤습니다. 그 처갓집에 제비집? 네. 처갓집 밑에 제비 둥지가 있고 그 안에 제비 새끼 소리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어미가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가 그렇죠, 나와서 그렇죠. 또 날아왔다 또 다시 오고 그 정도만 봤는데 먹이를 주는 거는 TV에서 보고. 네. 근데 그 제비 둥지가 제 기억에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집집마다 농촌 가면 정말 많이 보였던 거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조금 커서 다시 시골에 갔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제비둥지가. 네. 그래서 이게 아마 환경 문제 때문에 제비들이 네네. 다 어디로 가지 않았을까. 개수가 감소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에는 제비를 많이 보질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 이전에는 거의 뭐 봄이 왔다 하면 4월 네. 되면 거의 다 제비가 날아다니고 하면 제비를 보면서 낮게 날면 비가 온다 막 이랬던 그 기억이 네. 나거든요. 정말 제비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도시에서는 제비를 거의 못 보고 비둘기만 살찐 비둘기만 네,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제비 보면서 특히 또 박순현 씨가 어릴 적에 자기 부모님이 정말 애쓰시면서 사남매를 키워주셨던 얘기를 적어주셨는데 정말
그 읽으면서 저도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부모님 생각도 나고. 아, 형제가 사남매니까 네네네. 더 그렇겠네요. 저는 이제 삼형제인데 정말 지금 이 문장 읽고 나니 보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매일마다 바쁘게 저희들 위해서 이제는 다 손수 만들잖아요. 그렇죠. 뭐나 다 만들고 네. 집에 또 불도 떼야 되고 하는데 아, 지금 생각해 보면 고생 진짜 많이 하셨네요. 맞습니다. 제비 이렇게 관찰하시면서 부모님 생각도 하시고 그리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셔서 저는 참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꾸준하게 걷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걷는 사람들은 음악 들으면서 계속 걷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걸 다 관찰하면서 걷고 또 생활을 즐기고 또 이거를 글로 표현을까지 하니까 뭐 그 전문가시죠. 문학인이네. 네. 박순야 씨가 이제 봄에 걷는 재미라고 적어 오셨는데 여름에도 사실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게 좋거든요. 여름에는 어떤 방법으로 운동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걸으면서 또 뭘 보고 이렇게 관찰을 하고 계신지도 참 궁금합니다. 기대됩니다. 여름에 네. 여름 걷기 운동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다른 걸 보내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여름에는 또 좀 일찍 걸으시는 게 좋잖아요. 햇빛이 좀 뜨거워지기 전에. 그렇죠. 네. 아침에 걷거나 아니면 저녁에 운동하는 분들이 의외로 네. 많습니다. 많죠. 네. 네. 혹시 특별히 하시는 운동 있으세요? 저는 요즘은 이제 필라테스 운동을 조금 하고 있고 네. 그다음 제가 이제 남한산성 근처에 살잖아요. 옛날에는 그 산이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방금 이 선생님처럼 저도 이렇게 산에서 멀리까지 안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고 이렇게 옆에를 많이 봐서 그런지 요즘은 시간만 나면 남한산성을 올라가게 됩니다. 네. 남한산성 참 좋아요. 네, 그리고 네. 이름도 모르는 나무지만 나무를 보고 감상도 하고 네. 그 남한산성을 쭉 지나는 길에 봄이면 왕벚꽃이 또 얼마나 예쁩니까? 남한산성은 그 방향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벚꽃이 예쁜 곳도 있고 그다음 나무가 이제 또 굉장히 좋은 냄새를 풍기는 그런 곳도 있고 네. 아이들 놀이터도 있고 계곡도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팔고. 맞아요. 카페 예쁜 카페도 많지만 그 산채 비빔밥. 네네네. 박기영의 노래 준비했어요. 산책.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자, 이번 사연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김춘식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나의 고독 예찬이란 글인데요.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들어선 후 나에게도 혼자 있는 시간이 참으로 많아졌다. 그러자 남들로부터 종종 이런 물음을 듣는다. 요즘 뭐래? 혼자 있으니 심심하지 않아? 날마다 뭐하니? 좀 고독하지? 종종 친척이나 친구들하고 위챗이나 카톡으로 얘기 좀 나눠. 그럼 마음도 많이 유쾌해질 거야. 나를 관심해서 하는 소리들이다. 그러나 이는 나를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다. 심심해서? 고독해서 병이 나기라도 할까봐? 아니,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정말로 즐기고 좋아한다. 나는 고독 여찬주의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뿐 결코 외롭지 않다. 그래서인지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다는 폴 틸리히 신학자의 말을 무척이나 좋아한다. 나에게 있어서 혼자 있는다는 건 번잡을 피하고 일체의 방해꾼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에 음악을 들으면서 복잡하고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하고 깊은 명상의 세계로 빠져들기도 한다. 휴일 날에는 홀로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을 거닐며 몸도 단련하고 눈도 쉬게 하고 마음을 정리하기도 한다. 삼라 만상이 잠든 깊은 방에는 홀로 서재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객실에 홀로 누워 깊은 밤을 재촉하는 시계 소리를 새기도 한다. 이렇게 나에게는 절대 혼자이고 싶을 때가 많다. 요즘도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묵상하고 책 읽고 음악 듣고 글 쓰고 산책하다 보면 오히려 시간이 모자란다. 특별히 혼자 머무는 저녁 시간이 내겐 가장 행복하고 귀중한 시간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글 내용이 충실해지고 많은 사람 속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글 내용이 부실해지는 걸 느낀다. 고독은 성공이 필수 조건이고 고독과 인내야말로 작가의 가장 중요한 창작 연료이다. 글 쓰는 사람은 어떤 마음 상태에서 영감이 넘치는가를 알아야 한다. 글 쓰는 사람은 고독을 친구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고독하게 쓰여진 언어들이 글이 되고 책이 된다. 중국이 낳은 세계적 수필가 임어당은 대여섯 명이 함께 차를 마시면 조속해지고 서너 명이 차를 마시면 유쾌한 것이고 둘이서 차를 마시면 한적한 것이고 혼자 차를 마시면 세상을 잊을 수 있다고 했다. 행복한 에너지를 갖고 싶은가? 혼자 머물러라. 아, 정말 고독한 시간을 참 즐기시는 분인 것 같죠? 보통 왜 혼자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 고독하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 시간을 즐기실 줄 아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깊은 글이 나오나요? 그렇죠. 보통 이제 젊어도 혼자 있으면 옆에서 항상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70대잖아요. 네. 그러면 옆에서 병이 난다, 혼자 이러다가 쓰러진 누구도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글을 쭉 읽다 보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즐긴다는 걸 보고 또 글 자체 깊이가 있으니까 그만큼 고독을 즐기면서 창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2연세 정도 되면은 혼자 계시면 외롭다라고 느끼실 때가 많을 것 굉장히 같아서. 외롭다를 많이 느끼고 또 가끔 말을 혹시 안 하면 다 지병에 걸릴까 봐 막 치매 걸릴 수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보시니까 걸릴 새가 없네요.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네. 어떠세요? 교수님께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즐기시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편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일을 조금 하니까 많이 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나 스스로 시간 정리하면서 머리를 좀 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누구 만나서 막 수다 떨고 이러면 맞아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외로움은 있어요. 그런데 고독한 것이 가끔 보면 방금처럼 연료이다. 쉬는 연료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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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우리 영혼을 좀 더 풍성하게 해주는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혼자 있는 게 네. 가끔은 힐링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즐기면 정말 많은 일을 더 할 수 있고 또 그거를 계속 아니다 싶고 힘들게 하면 병이 오는 겁니다. 네. 동포 여러분께서도 뭐 혼자 있는 시간에 뭐 음악도 좀 들으시고 책도 좀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김춘식 선생님처럼 글도 쓰시고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만의 시간, 나만이 좀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패티킴이 불러주는 초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을 전화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 교사 학예 연수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십시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온라인 수업은 유의미한 수업 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며 네. 또 미래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성황리에 진행 중인 한국어 교사 학예 연수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를 채택하고 있는 초중고 및 한글학교 교사와 또 한국어과 교수들이 지난달 21일부터 한국교육원에서 집중 연수를 받았습니다. 학예 연수는 알마티 한국교육원이 한국어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최신 우리말 맞춤법과 또 문법을 비롯한 전문 지식과 한국어 교수법에 대한 이론과 사례 발표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자질 향상과 또 근무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현지 대학의 이제 언어 교육 전문가를 초빙해서 언택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주제로 미래의 변화와 교육의 새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온라인 오픈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네. 한국교육원이 준비한 온라인 오픈 특강은 현지 초중고 교사, 또 한국교육원 강사, 현지 대학의 한국어과 교수 및 한글학교 교사 등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서 줌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카자흐스탄 한국교육원에서 K-팝 뮤직비디오 경연대회 시상식도 열렸다면서요? 예. 한국 음악에 맞춰서 춤과 노래를 영상으로 만든 2021 K-팝 뮤직비디오 경연대회의 시상식이 최근 한국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네. 지난 5월 초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된 K-팝 뮤직비디오 경연대회 대상에는 엑소 그룹이 부른 드이브라는 곡에 맞춰서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출품한 맵자노프 아슬란이 차지했습니다. 대상 수상자는요, 이 곡의 한글 가사 내용을 스스로 해석하고 연출하여 멋진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대상의 인해를 안았고요. 상장과 또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네. 최우수상 두 팀은 강다니엘과 레드벨벳 그룹의 노래를 나름대로 또 해석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든 시모노바와 아우토바 씨가 각각 차지했고요. 이 외에도 우승상 받은 세 팀, 또 장려상 네 팀이 한글 우리 가사를 노랫말을 자기들만의 색깔로 연출하여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에서도 K-팝의 열풍이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지역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러시아 사할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을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청년인가요? 네, 6월 27일 러시아에서 청년의 날을 기념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법적으로 14살부터 35세까지 청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요른 사할린스크에 사는 만
15살 청년 황르수안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황르수안 학생은 유른 사할린스크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사할린한이시고 어머니는 러시아인입니다. 제2김나시아의 10학년생인 루수안은 공부를 잘하는 편이고 여러 분야에 호기심이 많아요. 이번에 학교팀이 유른 사할린스크에서 열린 경영대회 중국 그룹에서 우승했거든요. 그래서 곧 하바rovsk에 개최될 극동 지역 게임 챔피언 대회에 사할린을 대표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황르수안 학생이 좋아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민속 스포츠 씨름입니다. 어릴 적부터 한 6년간 가라테를 했는데 2년 전부터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6학년 때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다녔는데 그때 처음 씨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2019년부터 씨름 훈련도 많이 했고 여러 대회에 참가하고 수상도 했습니다. 경기와 훈련으로 사할린의 다른 지방도 가보았습니다. 마카로프, 홈스크, 돌린 등 가는 곳마다 좋은 경험이 되었답니다. 네. 씨름을 해서 상까지 받은 황루슬란 학생. 앞으로 또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어떤 꿈을 향해서 나아갈지도 궁금하네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아직 확실히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자기 개인 생활, 여가, 취미 등도 지키고 싶다고 합니다. 황루수안 학생은 14살부터 아이들이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이 일이 마음에 든다고 해요. 주로 8, 9세 아이들을 위해 여러 퀴즈를 준비하고 애니메이터로 활약하고 있거든요. 이 일은 스스로 약속과 시간을 지키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고 아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것이 행복하고 서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일이었다고 해요. 보통 주말마다 그리고 지금 여름방학 때 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루수안은 이 세상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고 하면 우선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부모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고 이것은 변함없을 거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러시아에서 6월 27일이 청년의 날이라고 하네요. 유즈노 사할린스크에 사는 올해 15살 청년 황루슬란 학생을 소개받았는데요.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하발롭스크에서 개최될 극동 지역의 지적 게임 챔피언 대회에도 사할린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또 민속 스포츠 씨름을 좋아해서요. 2년 전부터 씨름을 시작했는데 여러 대회에 참가해서 수상도 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15살이어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14살 때는 아이들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것이 아주 행복했다고 얘기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아주 소중히 생각하는 황루슬란 학생.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더워. 더워. 아유, 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려? 앉아있기만 해도 땀이 나는 걸 어떡해. 에어컨 안 틀었어? 응? 난 하나도 안 더운데. 아이고, 어련하시겠어. 더워 죽겠으니까 에어컨 좀 틀어. 아유, 그렇게 더우면 시원한 물로 샤워. 당신 지금 전기세 아끼려고 그러지.
전기세가 아까워서라기보다는 에어컨 자주 틀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하잖아. 내 건강 생각해서 그런다? 아유, 그 말 들으니까 더 열불나네. 아우, calm down. 열 좀 식혀요. 지금 불난 집에 이것질하는 거예요? 에이, 당신 열불 난다고 해서 이것질 해주는 거지. 이건 됐으니까 에어컨이나 틀어. 응? 신혼 땐 내가 이것질 해주면 제일 시원하다고 하더니. 당신이 지금도 신혼인 줄 알아? 아유, 신혼 땐 말도 조용조용 하더니 이젠 목소리가 쩌렁쩌렁 억척 아줌마가 다 됐네. 에휴, 사춘기보다 무서운 갱년기를 누가 당하겠어. 날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유, 시원하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진작 틀 것이지. 아유, 이번 달 전기요금 또 많이 나오겠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당신 어디가? 아유, 난 에어컨 바람 싫어. 당신이나 에어컨 바람 실컷 쐬. 난 방에 가서 이것질 할 거야. 남편이 전기요금 아끼려고 에어컨을 안 틀고 이것을 붙여주다가 갱년기 아내에게 져서 결국 에어컨을 틀고만 해요. 그러게요. 그런데 에어컨을 너무 오래 쐬면 건강에 안 좋긴 하잖아요. 하지만 에어컨보다는 이것으로 붙이는 바람이 건강에는 훨씬 더 좋죠. 이것은 손에 쥐고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켜서 더위를 쫓거나 불을 일으키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는 대나무로 살을 만들고 종이나 헝겊으로 발라서 이것을 만드는데요. 가장 질이 좋은 이것은 전라북도 전주나 전라남도 남평, 나주 등이 가장 질 좋은 이것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류가 아주 많은데요. 합죽선, 승두선, 어두선, 반죽선, 내각선, 태극선 등으로도 부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는 일찍부터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불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쓰기도 했고요. 여름철 더위를 쫓는 필수품이죠. 예전엔 집집마다 몇 개씩 두고 쓰거나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에어컨이 있어서 예전처럼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이것을 쓰는 사람들은 이것을 꼭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손으로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는 물건입니다. 이것의 주 목적은 더위를 쫓는 것이지만요. 이것으로 불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것을 이용해 춤을 추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기도 합니다. 여름철 필수품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부지깽이, 2번 부채, 3번 부엌.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네, 저도 여름이 되면은 가방에다가 이걸 넣고 다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어서 이것처럼 편리하고 시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의 양반들도 이것을 애용했다고 하죠. 접고 펴서 쓸 수 있는 이것은 고려시대부터 발달해서 조선시대에 절정을 이뤘다고 합니다. 주일 이것은 신분에 따라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종류가 달랐다고 하네요. 왕가에서 사용하던 이것은 이것 살이 50개 정도 되고요. 사대부에서는 살이 40개, 그 이하의 계급은 40개 이하의 살로 만들어진 이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굳이 이것으로 계급을 나눴다고 하니까 글쎄요. 올 여름 이것으로 무더위도 쫓으시고요. 건강도 지키셨으면 합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어떤 이것을 사용하시나요? 중국 지역에도 아주 다양한 이것들이 많죠. 이것에 얽힌 사연을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찾으셨을 거예요.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가득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위에 잘 지내고 계시죠? 예, 덕분에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고려사범대학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마 방송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고려사범대학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고려사범대학은 1931년 9월 1일에 블라디보스톡에 개교된 우리 민족 최초의 민족 사범대학교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그 경성제국대학이 있긴 있었지만 그때는 일본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우리 민족 사범대학은 블라디보스톡 고려사범대가 최초로 갈 수 있겠죠. 네. 그때 이 사범대는 당시에 블라디보스톡을 위주한 연해주에 380여 개의 우리 민족학교가 있었고, 그래서 그 학생들을 가르칠 이 교원이 필요해서 만들어졌는데, 물론 그 이전에 1924년에 우수리스크의 고려사범교육전문학교, 또 이런 학교들이 만들어져가지고 교원들을 양성을 했지만 그걸로서도 부족했고, 또 전문가가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 필요성이 생겨서, 또 우리 고려인들 민족 지도자들이 강력히 그것을 원해서 여러 의지가 모아져서 1931년 9월 1일에 블라디보스톡에 개교했는데, 처음에는 3개 학과에 7명의 교원 그리고 17명의 학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몇 년 사이에 학급은 이제 10개 과로 늘었고, 그래서 시기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역사학과, 물리수학과, 자연과, 생물과, 그리고 화학과, 언어학과가 있는데, 또 여기는 그 러시아 어문학과, 또 조선 어문학과, 정치 경제학과, 여러 가지 그 학과들이 생겼고, 또 학생 정원은 35년에는 200여 명, 213명으로 늘었고, 또 그 사이에 속성 과정, 그러니까 일반 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하지 못한 노동자나 빈농의 그 자녀들을 우대했고, 특히 소수민족을 우대해서 네. 그 자녀들이 정규과정 학교를 못 마쳤을지라도 속성과정으로 대학에 진입할 수 있도록 대학 내에 노동학원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말 그대로 대학에 들어가기는 속성과정이죠. 그 노동학원도 10개 정도로 늘었고요. 그래서 많은 그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노동학원을 마치고 바로 편입을 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해서 1937년까지 굉장히 명실상부한 그 연해주에서 우리 민족 최고의 그 교육기관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게 이제 1937년 강제 이주 되면서 네. 참 애석한 그 가슴 아픈 역사를 맞이하게 되죠. 네네. 아, 진짜 러시아 교재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까지 모국어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 모국어 교육이 그럼 한 7년 만에 거의 끝난 셈이네요. 그렇죠. 초기에 러시아 교재를 우리말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에 그런 교재가 없었고, 네. 그래서 우리 모국어 고전 같은 것 정도만 이제 우리말로 된 걸 읽었을 뿐이고, 대부분의 그 교재들은 그때 그 많은 그 뜻있는 분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특히 그 자료를 보면 1935년에 분석화학, 유기물화학, 생물학, 동식물학 여러 가지 그런 그 교재들을 이렇게 그 러시아나 유럽에서 출판된 그 교재들을 번역해서 가르쳤고, 모든 것을 우리말로 모국어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네. 그래서 그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은 단지 우리 그 어문과 학생뿐이 아니고, 그 어느 과목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수학을 배우는 그 수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다 모국어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강의가 그래서 1937년까지 한 6년, 7년간은 정말 제대로 이루어졌죠. 네. 그럼 모국어 교육이 학생들에게 뭐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줬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당시 일단은 그 모국어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유리한 조건이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네. 먼저 연해주로 우리 고려인들이 이주를 했을 때 그 당시에 러시아의 그 행정력이 완전히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고려인들 그 집거지에 광범위한 어떤 자치를 이렇게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고려인들 그 민회나 여러 가지 고려인들 그 자치 모임에서
행정 그리고 사법적 자치까지도 이뤄가면서 모국어가 이렇게 사용이 됐었고 네. 그 바탕에서 또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니까 소련 정권은 소비에트 혁명을 일으켰을 때 또 소수 민족의 권리와 자치를 광범위하게 이렇게 보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24년 1월에 소련 헌법이 만들어지는데 네. 그 헌법에도 소수 민족의 자치, 소수 민족이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문서나 모든 것에서도 자기 소수 민족 언어로 사용하는데 전혀 이렇게 제약을 받지 않고 거기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런 그 법률을 통과를 시키고 네. 또 하나는 소련 혁명이 일어나면서 당시에 이 소련 전체 그 국민의 이런 뭐랄까요 유럽에 비해서 교육 수준이랄까요 문맹 수준이 아주 그 문맹이 많았기 때문에 무지타파 네네. 문맹 타파를 기치로 내걸고 굉장히 그 국가적으로 그 교육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고려인들이 모국어 학교를 속속들이 세우고 또 우리 모국어를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더구나 고려인들은 1918년부터 1922년까지 연해주 지역에서 치열하게 전개된 그 시베리아 내전 네네. 그때 그 일본군과 치열하게 항일 전투를 치렀죠. 네. 그래서 일본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했다는 어떤 자부심 이런 우리는 최고의 국가를 형성하고 최고의 우리 민족 교육을 그 이루고 있다는 자부심으로서 학생들이 그 대학에 들어가서 모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때 그 학생들이나 교원들은 최고의 우리 민족 교육 모국어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뭐 동시에 계몽 운동도 활발했겠네요. 그건 그러니까 모국어 교육이 네. 계몽운동과 이렇게 병행해서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소련에서 그 무지타파를 기치로 내걸고 나가면서 광범위한 계몽운동을 했는데 그때 계몽운동이 교육과 맞물려 일어나면서 이런 무수한 그 어떤 노동자를 위한 학교, 야학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정의 부녀자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교육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돼 있었는데 그들을 위한 야간 문맹 대치 학교 이런 것들을 열어서 계몽운동과 모국어 교육이 불꽃처럼 이렇게 일어났는데 거기에는 또 한 가지 그 이론적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것과 맞물려서 또 고려사범대가 설립되던 1931년 즈음에 이 고려인들 지식인 사이에서 고려화 운동이라는 그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네. 그 운동은 어떤 러시아화나 그것에 대한 어떤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 서구 유럽이나 러시아의 앞선 그 문물이나 이 문화적인 결과물을 모국어, 우리말로 번역해서 교육하고 우리 정신적인 문화는 계승하고 지키면서 문화운동을 일으키자는 그런 운동이죠. 네네. 그런 기차에서 이런 그 번역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려 사범대 내에도 번역 출판국이 있었지요. 신문사에도 번역국이 있고 그래서 많은 어떤 자료의 이 번역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계몽운동이 번졌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려 사범대학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